안녕하세요. 매일매일 배우는 개발자 배우리 365입니다. 이번 영상은 배우리와 함께하는 헬로 코틀린 7번째 시간으로 상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클래스 강의 영상에서 클래스를 조합하여 코드를 재사용하고 더 큰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했는데요. 조합의 방식으로는 상속과 구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상속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상속은 말 그대로 부모-자식 관계로 클래스를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코틀린에서는 상속 조합 방식이 기본적으로는 닫혀 있는데요. 왜냐하면 상속 조합 방식은 꼭 필요할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아시죠? 부모-자식 간 상속은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빚도 상속된다는 것을. 자, 그럼 코틀린의 상속을 알아보러 가실까요? 먼저 이전 영상에서 학습한 제너릭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릭 함수의 선언 문법은 함수 이름 앞에 제너릭 타입 파라미터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의 파라미터로서 제너릭 타입이 사용될 수 있고요. 이것은 옵션입니다. 리턴 타입으로도 제너릭 타입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너릭 함수를 사용할 때 제너릭 인자를 명시를 해줄 수 있는데요. 밑에 부분은 제너릭 인자가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컴파일러가 추론하여 컴파일 타임에 제너릭 타입을 명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코드 정립도 하고요. 오늘의 주제인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정을 하죠. 기획자가 강아지가 반갑게 짖는 소리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하네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보면은 도구 클래스가 선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 거죠. 컴파일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create 클래스. 자, 이번엔 또 에러가 있죠. 보시면 say hello가 없기 때문에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컴파일러에게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create 멤버 펑션. say hello 함수의 구현은 화면에 왈왈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이 완료됐는데요.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왈왈이 정상 출력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기획자가 반응이 좋아서요. 이번에는 요쿠셔가 우는 소리를 출력해 달라고 하네요. 개발해 보겠습니다. 에러가 발생했는데 우선은 에러 설명하기 전에 코드의 의도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쿠셔 객체를 생성하는데요. 처음부터 생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도구 클래스를 상속 조합으로 이용해서 만들라는 표현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에러를 해결해 볼까요? 컴파일러에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컴파일러가 클래스를 만드는 옵션을 보여주지 않고 있네요. 굉장히 똑똑한 컴파일러인데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구 클래스의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도구 클래스는 파이널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못하게 닫아놨네요. 자, 그러면 도구 클래스를 상속할 수 있게 오픈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컴파일러에게 요청을 하죠. create 클래스가 나왔네요. 코드를 완성했습니다. 실행시켜 볼까요? 왈왈이 출력됐네요. 근데 기획자는 요쿠셔는 왈왈로 소리내면 안되고 위비브로 소리내야 된다고 하네요. say hello를 재정의해야 하겠습니다. 자, 위비브로 변경을 해줬는데요.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에러가 발생했는데요. say hello를 재정의하기 위해서는 override 키워드를 넣어줘야 된다고 하네요. override 키워드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래도 에러가 발생했는데 한번 볼까요? say hello 함수는 파이널이라고 그러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구 클래스에 정의된 say hello 멤버 함수인데요. 보시다시피 파이널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정의를 오픈시켜 보겠습니다. 자, 에러가 사라졌는데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위브로 정상 출력이 됐네요. 그런데 기획자가 강아지의 원산지도 함께 표시가 되면 좋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돗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원산지라는 속성을 갖기 위해서 이번에는 도구 to 클래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당연히 에러가 발생했죠. 이번에 컴파일러에 도움 요청하고 doc2를 만드는데요. 이번에는
도구2 클래스가 원산지라는 속성을 갖게 만들겠습니다. 자, 원산지를 갖게 만들 거예요. 이번에도 오픈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에러가 발생인데 이번에 진도 클래스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진도계의 원산지는 진도죠. 그래서 객체를 생성할 때 원산지 표시를 진도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러를 해결해 보죠. 도구2의 say hello 함수는 화면에 원산지도 표시해 보겠습니다. 소리는 멍멍으로 하겠습니다. 자, 코드가 완성됐는데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dog from 진도 says 멍멍 정상 동작 하네요. 그런데 기획자가 강아지를 만들 때 이름을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네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롱이라는 강아지를 만들어 보죠. 이 초롱 강아지는 속성으로 원산지와 이름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도구3를 상속하여 만들겠습니다. 타입은 말티즈고요. 만들 때 이름을 초롱으로 명시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에러가 발생하고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클래스를 먼저 만들고요. 도구3는 속성을 갖는데요. 이름을 갖고 그 다음에 도구3도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오픈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에러를 해결해 볼까요? 클래스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매개 변수로는 이름을 주고 부모 클래스 도구3 생성자에 이름을 넘겨주겠습니다. 네임은 네임으로 줄게요. 그 다음에 오리진은 기본값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음 에러도 컴파일러 도움을 요청받겠습니다. 도구3은 화면에 원산지와 함께 이름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롱초롱 소리를 낸다고 할게요. 자, 코드가 완료됐는데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름은 초롱이고 한국에서 왔고 짓는 것은 초롱초롱으로 짓는다라고 하네요. 자, 코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코드 분석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분석은 자바와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틀린은 상속을 닫아놨습니다. 모든 클래스들이 기본적으로 파이널 클래스이죠. 이것은 코틀린 언어가 지향하는 게 상속을 되도록이면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된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도구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가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는 오픈 키워드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구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재정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오픈 키워드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도구 객체를 상속 방식으로 조립하여 요크셔 클래스를 만드는 클래스 선언부인데요. 여러분이 자바에서 알고 있는 생성자가 코틀린 상속의 선언부에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크셔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오버라이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틀린에서 클래스를 선언할 때 속성도 같이 선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자바에서 보는 생성자가 클래스 선언의 헤더 부분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클래스를 선언할 때 되도록이면 많은 정보를 선언부에 표현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코틀린 외에 다른 현대 언어에서는 트렌드입니다. 왜냐하면 클래스의 사용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코드 재사용인데요. 이 클래스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이용할 때 선언부만 보고 많은 정보를 얻으면 이용에 편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예를 들어서 진도 클래스를 만드는데 도구2 생성자가 바로 나온 것은 도구2 객체를 상속 방식으로 조합하여 진도 클래스를 만들겠다는 표현입니다. 더 나가세요. 클래스의 속성이 많은 도구3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구3 클래스를 선언하는 부분에 자바와 비교를 했을 때 클래스 선언부에 생성자가 노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티즈라는 클래스를 만드는
문법인데 도구3 객체를 생성하여 상속의 방식으로 조립하여 말티즈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요. 파라미터 네임을 생성자의 인자값으로 넘겨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라미터 또는 매개변수라고 하는데요. 이 파라미터와 속성을 선언하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 파라미터에는 발 또는 바 키워드가 오지 않습니다. 발 또는 바 키워드를 명시를 해주면 오류가 나는데요. 파라미터는 100% 변경 불가능입니다. 파라미터로 넘겨진 인자값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미터 선언할 때는 발이나 또는 바를 표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성을 선언할 때는 발 또는 바 키워드를 표기를 해준대요. 속성은 불변형이 될 수도 있고 가변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사용하는 법인데요. 말티즈라는 객체를 초롱 인자값을 전달하여 만들어서 초롱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는데 초롱의 변수가 말티즈 타입이 아니라 말티즈의 부모 타입인 독3 타입입니다. 이것은 초롱 객체가 독3 클래스를 상속 방식으로 조립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법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특성 중에 하나인 다형성을 잘 사용하기 위한 표현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객체의 인자를 넘길 때 파라미터 이름을 명시를 해줄 수 있고 더불어서 폴트 파라미터 밸류를 명시를 해줄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함수에서도 배웠던 건데요. 클래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상속을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컨트롤 플로우를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